안녕하세요. 출발 진시바이드의 최예린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데요. 오늘 무더위 가운데 덜기상 말복을 맞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좋은 음식 드시고 기운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날씨는 굉장히 무덥지만 투자 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있죠.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 결국 7주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뉴욕 증시도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코스피 기준도 역시 지난주 한 주간 2% 넘게 하락하면서 약 한 40포인트 정도를 내어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연중 최저치까지 밀리는 지난 한 주였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외국인들도 이제 슬슬 다시금 발을 빼는 탈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또 한 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은 연준 총재들의 잇따른 발언도 있겠지만 미국 쪽 또 유럽 쪽에 특별히 GDP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매크로가 지켜주지 않을까 하단을요. 그런 기대도 걸어보게 되는데 오늘 당장 조금 전에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 분기 대비 0.6% 정도 증가했고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2.6% 정도 증가했는데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때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2.6%밖에 성장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출발할 일본 니케이의 이 개장지수에도 이 같은 지표 결과가 반영이 될 텐데요. 잠시 후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주말 뉴욕 증시 어떻게 마쳤는지 마지막 거래일 지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도매 재고 지표 호조와 중국의 산업 생산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지속되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47%, S&P 500 지수는 0.36%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0.25% 내렸습니다. 이로써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일제히 하락하며 지난 7월 이후 7주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중국의 산업생산지표 개선 소식에 따른 원자재주 강세를 바탕으로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0.3%가량 올랐으며 영국도 0.8%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9.7% 증가했는데 이는 전망치와 이전치인 8.9% 증가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미국의 지난 6월 도매 재고가 0.2% 하락하며 거의 4년 만에 처음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앞서 도매 판매는 5월과 6월 두 달간 늘었는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하드웨어 등의 재고가 부족하다는 건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공장 생산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올 가을쯤 차기 연준 의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을 포함해 두세 명의 후보를 더 확보하고 있다며 최종 지명자를 가을쯤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무역위원회가 삼성의 일부 스마트폰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미국 내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은 항고의 뜻을 밝혔는데 지난번 반대 상황에선 애플 편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엔 삼성 편을 들어줄지 관심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1부에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초가 공약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일 공약주였던 KG 이니시스 결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도 들려왔었고 목표가도 달성했더라고요. 5% 넘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점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시초가 공약주가 짧게 보는 거니까 15,000원 달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관 매수도 유입되는 모습인데 올해 밸류에이션을 얘기했을 때 현 주가가 PER 14배 정도 수준밖에 안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26,000원대, PER 2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부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글로벌 동종업종 대비 저평가이기 때문에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성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KGCC는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놓고 트레이딩 전략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갖고 계신 분들 또 2만 원까지도 아직은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대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시초가 공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서 인프라웨어를 준비했습니다. 이미디어트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코스닥에 상장된 디오텍과
보안 전문 업체 시프트웍스, 모바일 게임 업체 조이모와 이런 기상장 업체 6개를 종속해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주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요 상품은 모바일형 웹브라우저인 폴라리스 브라우저와 워드, 엑셀 등의 문서를 이 모바일로 편집할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3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오피스의 매출 확대 전망입니다. 3분기에 모바일 프린팅, 폴라리스 프린트의 신규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이익 성장성은 내년에 아주 크게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사에 탑재 중인 그 자체, 이 모바일 프린터는 하드웨어 호환성이 낮고 추적된 문서의 품질이 낮아서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았습니다만, 이 인프라웨어의 신규 솔루션은 이런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했고요. 주 고객사인 신규 스마트폰의 신규 채용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부분 매출액이 올해 90억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거의 200%에 육박하는 267억 원의 성장성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좀 있고 세계시장 1위 사업 주의를 확대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오피스 매출의 외형과 수익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주가의 수준과 저평가 매매인데요.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34% 증가한 640억을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40% 증가한 212억, 영업이익률도 33%를 전망하면서 주가 수준이 현 밸류에이션보다 많은 성장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가 지금 PER 17배 수준입니다. 올해 실적 기준이 PER 17배고 2014년 기준으로 해서는 PER 9배 미만 수준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산업 적용 밸류에이션이 PER 20배에서 25배 이상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모바일 오피스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보이고 있는 인프라웨어의 밸류에이션은 그 이상 한 25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4,000원,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 대비해서 24,000원과 4만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2년 평균 PER은 70배까지 적용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외국인배 기관도 최근에 8월 이후에 6만 주와 20만 주의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역시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18,000원 넘기면서 신고가 바라보시는 거죠? 가격 설명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짧게 보기 때문에 17,700원과 맥스 18,000원까지 좀 보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 하나씩 손절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소프트웨어 기업 인프라웨어 추천이 있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도 지난주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쳤고, 우리 거래소는 코스피가 40포인트 정도 한 주 동안 빠졌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다시 불거진 탓이었습니다. 외국인도 지난주 월요일 제외하고 화, 수, 목, 금 매수 강도를 약간 낮춘 이후에 지난주 4거래일 연속 팔았다라는 거 인지하셔야겠는데요.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삼성이 결국 애플의 특허 침해를 했다라고 판정한 것이 오늘 아침 삼성전자 시초가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출발을 양시장 모두 한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도 파란불, 코스피도 파란불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정태근 팀장님께서 삼성전자 출발 상황 그리고 거래소 출발 상황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 조금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종가 수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12%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 종가 수준을 봐도 현재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부터 1880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지수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도 이번 주는 상당히 주체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일단 먼저 수급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세가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508억 정도 매도세를 보이긴 했었지만 그 이전 전날 목요일 수요일 당시에 1,000억 기계 넘는 현물적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을 볼 때 매도세는 좀 잠잠해지면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그런 영향인지 오늘 아침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58억 정도 매수,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233억 정도 현재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43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던 기관 쪽도 같은 경우에는 55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 같은 경우에도 현재 14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주 토요일날 특허 침해 결정이 있었는데, 이런 결정으로 해서 0.3% 정도 현재 하락 출발했었지만은 현재 빠르게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현재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0.3% 정도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빠르게 상승 전환이 되게 되면서 123만 원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현대차가 이제 0.2%, 포스코가 1.85%, 현대모비스가 0.95%, 한국전력이 0.17%, SK하이닉스가 0.9%,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0.4%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철강주와 그리고 화학주를 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이 0.7%, 그리고 1.8% 정도 현재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 모멘텀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현재 제조업 지표가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어떤 경기 둔화가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아무래도 제조업 관련 굴뚝 산업과 연관이 있는 철강이라니, 그리고 화학 섹터에 좀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쪽에서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호재가 되게 되면서 SK하이닉스도 지금 1.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외에도 현재 롯데쇼핑 1.76%,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20% 정도 상승했던 부분들이 아침적인 모멘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 외에도 기아차 0.3%, LG화학 0.17%, KB금융 0.68%, SK텔레콤 0.24%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스코가 상당히 강해 보이는 아침인데, 거래소는 약보합에 출발했다가 곧바로 1880선 회복하면서 플러스로 삼성전자와 함께 돌아서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산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던 일본 니케이의 출발 상황 별로 좋지 못합니다. 1% 정도 지금 하락세로 출발한 모습인데요. 니케이는 현재 13,470선을 소폭 깨면서 1%대 갭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아주 소폭이지만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었는데, 오늘 아침은 2분기 GDP 성장률 결과 보고 나서 별로 좋지 못한 출발을 일본장이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유창희 대표님. 네, 지금 코스닥 시장 보신다라면은 보합 정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강보합 출발해가지고 555.20포인트, 0.23포인트 정도 주가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본다라면은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길게 늘어서고 그 다음에 상승, 그 다음에 길게 늘어서고 상승 보이고 지금 다시 늘어서고 있는 모습. 다만 지금 거의 수렴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좀 보신다라면은, 뭐 오늘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일단 지수 자체가 상승에 성공해가 상승 전환을 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570포인트대까지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구간에는 놓여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락을 한다 그러더라도 뭐 한 50에서 545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뭐 급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염두에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같이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코스닥 이번 주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라면 셀트리온이 오늘까지 해서 3일 연속 약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65,000원대가 고점을 형성시키고 나서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게 가격 조정이냐 아니면 기간 조정이냐의 성격을 봤을 땐 제가 보기에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약간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뭐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진폭 자체가 워낙에 상한가, 하한가 약 10%에서 15%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좀 그런 부분들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GS홈쇼핑, 포스코 ICT, 동서 같은 경우는 강세를 띠고 있고요. 오늘 약간 실적을 조금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했던 다음 같은 경우는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아침에 한 3% 정도 개파락이 나왔다가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대해서 이런 실적으로 인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보시면 안 좋은 실적이 나온 종목군들 급락세 한 5%, 10%씩 폭락을 했던 거에서는 좀 다르게 양상을 띄고 있다는 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자 종합을 보신다면은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매도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크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이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 월요일까지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금액이 1조 8천억이 넘었던 상황에서 한 4일 정도, 한 4,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던 걸 가지고, 나쁘다, 매도 전환됐다 말하기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띠면서 마감됐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반대로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됐었다는 것이죠. 100억이나, 한 100억 전후로 해서 매수 유입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 70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어쨌든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코스피 시장의 매수가 좀 꺾이려고 하는 모습을 띌 때 코스닥은 오히려 매수 강도가 강해지고 있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역시 좀 강세를 띄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스닥 출발 상황까지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거래소는 1885선, 코스닥은 555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으로 나가볼까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내내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있었던 것 치고는 우리 달러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달러화도 오히려 약세를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잠깐 분석해 주시고 오늘 또 한 주의 첫 거래일 이니만큼 주간 외환시장 동향 전망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20전 하락한 1111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전후로 등락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상승한 1111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의 방향성이 상대 통화별로 다르게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해외 주요 통화들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달러원은 1110원을 전후한 좁은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의 경우 달러화는 엔화와 상품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유로화와 또 여교외 시장에서 원화에 대해서는 소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뉴욕 증시의 하락과 엔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호조를 보인 점이 유가와 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호주 달러와 캐나다 달러 그리고 브라질 헤알 등 주요 상품 통화들의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유로화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달러화 대비 1.34달러 돌파에 실패했고요. 1.33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이처럼 달러화가 주요 통화별로 다르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직 미국의 경제 지표들 가운데 무게감 있는 지표의 호조가 등장하지 않았고요. 이로 인해서 미 국채 수익률과 또 독일이나 일본 국채들의 수익률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점이 달러화 매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 경제 지표들에게 더욱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경제 지표들 가운데 비교적 무게감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7월 소매 판매와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소매 판매는 0.3%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증가한다면 이는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일 수 있는 청신호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만큼 달러와의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는요. 전년 대비 상승률이 미 연준의 정책 목표치인 2%에 이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약화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겠습니다만 만약 2%가 넘을 경우 그만큼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겠고요.
결과적으로 미 국채 수익률 상승과 함께 달러화는 전통화 대비 반등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경제 지표들이 발표를 관망하면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수급 동향이 달러원 동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겠고요. 오늘 1110원대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까지 달러화가 주요 통화상들 대비 일정 방향성을 못 보였던 이유, 무게감 있는 지표 발표가 없어서였다라고 하셨었는데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지표들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미국 쪽 지표들 나오니까 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으로 주간 외환시장 전망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상승 전환을 개장 이후 곧바로 해낸 데 이어서 1890선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까지 모두 사주는 아침인데요. 자, 이번에는 고수들의 작전 타임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결국 지난주 뉴욕 증시도 우리와 더불어서 한 주 동안 하락세로 끝나고 말았었는데 시장도 시장이지만 삼성전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 코스피 시장 주봉상 4주째 양봉이 나오다가 저점을 낮추는 장대 음봉이 나와졌다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다우지수도 21선에서의 하락폭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뭐 2주 동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뭐 금요일에 다우지수가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고요. 그동안 지지로 작용했던 21선의 저항 라인이 저항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다우지수가 신고가의 패턴으로 상승을 할 때 우리 증시는 바닥에서부터 201선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뭐 버넬키 의장의 양적 완화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경기 지표의 호조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신고가, 우리 지수는 201선인데 중요한 게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꺾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수도 1870포인트까지 하락이 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다우지수도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15,300포인트까지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뭐 미국 소비 지표라든지 뭐 연준 총재의 발언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등락이 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이유가 어찌 됐든 우리 지수나 다우지수나 현재 좀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 종가상 1870포인트 다우지수는 15,300포인트는 어떤 일이 지켜줘야 하는 라인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만약에 신규 투자를 하면 현 시점에서는 우리 증시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각 지지 라인에 걸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기로 어떤 주식을 사모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에 임한다는 건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확인 과정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동안 지수를 상승했던 견인했던 섹터들 조선, 철강, 건설, 금융 뭐 이런 섹터들을 상승을 견인하다가 눌림목 구간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돌려 세우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IT나 자동차 쪽으로 쏠리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금요일에 특징적인 모습이 IT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와주었었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뭐 하락 출발하고 있다가 상승 반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 급락 때의 저점이 129만 원대, 120만 9천 원이었는데 이번 저점이 121만 3천 원, 121만 3천 원의 저점을 잡아주면서 일단은 단기 쌍바닥 구간으로 진입이 되는 모습이 상당히 좀 관심이 가고 일단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게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삼전이 아주 중요한 라인에 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삼전이 지금 쌍바닥 구간에서의 하방 경직을 확인하는 바닥이 나와준다면 이 시점이 풀베팅하는 하는 시점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120만 원 라인을 강하게 이탈을 한다면 우리 증시도 추가 급하락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저점을 이번에 형성을 하면서 살짝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매수에 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전이 이번에 바닥을 좀 잡아준다면
우리 증시도 재차 좀 반대권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으로 뭐 3일선이 찍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상승의 좀 연속성을 가진 종목이라면 단기 이평선들이 배열이 잘 돼서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급등주의 기본선인 3일선이 찍어지면서 금요일에 급락이 좀 나와줬었죠. 오늘도 뭐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선을 걸쳐있는 모습인데, 일단 주봉을 보시면 윗꼬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윗꼬리에 누가 있습니까? 개미들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일단 저도 눌림폭을 확인을 좀 해야 합니다만, 11선에서 마감을 할지 21선에서 할지 아직은 저는 추가 하락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눌림폭 확인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은 지난주에 신일산업이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뭐 안착은 하지 못했지만 상한가까지 찍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 실현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셀을 좀 신규로 좀 넣어보려고 하는데 둘 다 뭐 IT 관련주죠. 하이셀은 플렉서블 관련주인데 일단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전이 그동안 고전했던 이유가 스마트폰 부진에 대한 이슈로 좀 활약을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후에 어떤 혁신적인 기술로 놀라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9월에 출시 예정인 뭐 갤럭시 노트 3나 다음 달에 베를린 가전 전시회에서 선보일 스마트워치가 플렉서블 기술이 적용이 돼서 나온다면 상용화가 임박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앞에서 말씀드린 쌍바닥 패턴에서의 하방 경직을 완벽하게 좀 만드는지 하이셀도 같은 관점에서 일단 관심도 등록해 놓고 서서히 매수하는 방향으로 잡아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제나 감사합니다. 한국밸류21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특징주, 특징 종목군 분석 이후 대응법까지 챙겨드리는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1890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하락 전환되고 말았는데요. 먼저 거래소 쪽 특징 종목부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두코 대표님이 삼성전자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었는데 일단 ITC의 최종 특허 판정이 삼성전자에 다소 불리하게 나왔음에도 삼성전자가 일단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듯한데요. 이 밖에도 오늘 제일모직의 M&A 관련 소식이 조금 있는 듯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또 강세를 띠는 것이 포스코 등의 일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아침 쪽에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좀 대중국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철강 섹터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섹터, 그리고 화학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토요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중국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있었던 금값이라든지, 그리고 유가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 부분이 싹 다 지금 현재 중국의 산업 생산 영향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호전을 보이게 되면서 중국으로 비롯된 어떤 그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철강 쪽과 그리고 기계 쪽에 현재 호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풍산이 2.8% 그리고 고리아연이 1.8% 정도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 호전에 어떤 영향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풍산과 고리아연은 순수하게 원자재 섹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스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2.6%의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포스코 차트 좀 보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29만 원에서 지금 현재 33만 원까지 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이 구간에서 과연 나올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 분홍색 선이 지금 현재 201선인데 201선을 과연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201선이 저항이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났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201선 돌파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상선 수주가 좀 개선이 되게 되면서 후판 가격의 인상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된다면 호재가 되는 섹터가 아무래도 포스코와 그리고 동국제약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쪽에서 동국제약도 마찬가지로 0.8%도 강세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국제강을 비롯한 철강 섹터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업 생산 지표 그리고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부터 시장이 좀 더 하락하지 않고 다시 한번 N자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포스코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는 좀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포스코는 과연 200일선을 돌파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중시적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일모직. 자, 제일모직은 지금 현재 2009년도에 화학 섹터의 강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 특별한 모멘텀이 사라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히 애관장을 태우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화학 섹터라든지 그리고 의료, 그리고 전자재료 3개 섹터였었는데 이 3개 섹터에서 뚜렷하게 실적이 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애를 태웠었는데 자, 주말 쪽에서 노바 LED 그러니까 독일의 LED 업체죠. 전자재료 업체인 노바 LED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OLED의 사업 역량이 강화가 되게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주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좀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나라 부분이 IT 광고금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안 좋은 점이 소재, 그러니까 기초 소재에 대한 부분이 아직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노바 LED를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런 OLED 소재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동반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쪽에서 제일모직이고 OLED 소재 산업 쪽에서 좀 앞서 나가게 된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들이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모직과 덕산 하이메탈 똑같은 OLED 관련 전자재료 업체인데 향후에 제일모직 방향성에 따라서 덕산 하이메탈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 좀 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제일모직의 주가의 방향을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85,000원 가격대를 현재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85,000원 가격대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쓰리바닥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의 반등이 좀 이어지게 된다면 과연 1차적으로는 95,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주봉상 105,000원의 돌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부터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기관 수급이 호전이 되게 되면서 95,000원 그리고 105,000원 차례대로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특징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KCC가 거래소 쪽에서는 실적 서프라이즈 때문에 신고가에 들어갔다면 오늘 KH바텍이라는 종목이 코스닥에서는 실적을 등에 업고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게임비례 실적도 같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들 몇몇 종목 짚어보고요. 오늘 인터플렉스는 유중 소식이 나왔네요.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가 좀 강세를 띠고 있고 그러다 보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띠고 있는데 종목별로 좀 상이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KH바텍이 2분기 실적 호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KT바텍은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LG전자, 애플, 대부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납품하다 보니까 실적이 개선이 되고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되고 있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 고점을 돌파시켰다가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게 양봉이 나오고 있다면 상당히 좋고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음봉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야 된다. 최소한 오늘 양도지로 마감이 안 된다라면은 여기서 급등세를 시연하면서 과거와 같은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놓고 종목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남아토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무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오늘 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골프장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수혜를 기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점 상한가인 상황에서 지금 매수하기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급등세, 그러니까 10,000원대 이상으로 가기에는 좀 확인이 될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CNG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전기차보다 오히려 더 성장성이 높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수 차량, 그런 거를 만드는 그 제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기대감인 것이죠.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 전기차라든지, 뭐 CNG 차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추세를 강하게 돌파시키기 힘들 수 있다는 부분들. 다만 지금 추세를 약간 하락 추세에서 다시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2, 3일 정도 주가 흐름을 보고 나서 주가 고정을 돌파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띌 때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SMCNC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오전에 토요일에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인피니티하고 관련된 기획사하고 합병한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 울림 엔터테인먼트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합병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에 상승을 하면서 거래 정지에 당했고 오늘 그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아침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또 차익 매물이 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 이게 악재가 아니라 호재는 맞지만서도, 이 재료가 노출된 상황에서 주가가 좀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이걸 빨리 회복하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은 좀 제한이 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이제 SN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것을 바로 효과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체제 중 하나 아닙니까? 근데 주가가 오르긴커녕,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주가의 흐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음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가 다시금 시가 근처로 좀 하락을 다시 늘리고 있다는 부분들. 그럼 여기서 21선 여부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가 유상증자 거의 800억 가까이 돼요. 795억 정도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증권사들은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시설 설비를 늘리는 것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서도 인터플렉스의 그 목표 주가가 4만원 혹은 4만원 초반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 유상증자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겠느냐 말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부를 떠나서 시장 자체가 종목이 37,500원 정도 혹은 37,000원을 짜릿하게 본다면 37,000원인데 네. 이 자리가 이탈된다라면 어찌됐든 올해 지지가 됐던 지지 저점 라인이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가 하락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닉 글로리가 이제 자회사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불발되면서 급락세로 전환돼서 한 9%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 코스닥 시장의 몇몇 개별 종목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도 또 하나의 발전소가 정지됐다고 합니다. 정말 전력 수급의 최대 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내일 모레가 사람은 이 위기의 피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랙아웃 될까봐 공포감도 적지 않은데 스마트 그리드 테마 한번 볼까요? 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군들 보신다면은 여전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시장 종목 자체적으로도 뭐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도 최근에 뭐 전기 관련된 것들은 뭐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일단은 뭐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뭐 급등세를 띠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조금 변동성, 그러니까 뭐 추세 상승이 아니라 조금 이제 고점대에서 차익 매물도 쏟아지고 또 신규 접근도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힘겨루기가 좀 발생되는 모습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럼 대표 종목으로 누리텔레콤 기준으로 대응법을 조금 챙겨주신다면요? 누리텔레콤을 좀 보신다라면은 지금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변동성 양세가 지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고 또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또 자회사 매각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접근한다라면은 저는 지금은 이 종목을 접근하지 않는다. 다만 6,500원이 강하게 돌파가 되는 양봉으로 마감하면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익 매물 쏟아지고 있지만서도 지금 8% 상승을 하면서 음봉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다시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양도지라든지 그런 모습을 마감한다라면은 한 번 정도 기대를 갖고 매수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라면 약간 관망세를 띄면서 주가 흐름을 좀 확인하는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참고로요. 오늘은 뭐 DMG 관련된 종목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경협주들 추가 상승한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엔 거래소로 가서 특징도 조금 더 챙겨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뭐 한국전력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실적 모멘텀 그리고 요금 인상에 대한 당연히 얘기했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한 10월 달부터 좀 반영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정상화자, 산업용 전기 그리고 가정용 전기에 대한 정상화 자격 그리고 합리화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반기부터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희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요금 인상한다는 부분들 상당히 뭐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어쨌든 뭐 전기 시장도 포함된 상태 속에서 사용량 증가라든지 그리고 요금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실적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그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공급에 대한 원가가 지금 현재 그 원가 해소율이 90% 정도 현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가 해소율이 이제 100%를 그 충족시키는 그런 합리화 방안에 대한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과 복합적으로 한국전력에는 호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집중이 되게 되면서 26,000원까지 조정을 보였던 주가가 지금 현재 위쪽으로 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근데 그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올해 초반이죠. 죄송합니다. 올해 초반인데, 올해 초반도 그렇고요. 그리고 보셔야 될 부분이, 언젠가요? 2011년 마찬가지 하반기인데, 자,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 추세가 계속해서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뒤부터, 이렇게 상승폭이 좀 이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전에는 36,000원까지 갔었던 한국전력의 주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모멘텀이 되게 되면서, 이제 과연 다시 한번 36,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40,000원까지 과연 갈 것인가, 그게 아무래도 주가의 어떤 향방에 대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키는 아무래도 기관의 수급이 좀 지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에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분기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이 향후에 조금 중요한 키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4,000원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40,000원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만한 그런 기대감은 좀 충분히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변수가 없고 전기요금만 반영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볼만한 종목이 그 실적 모멘텀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KCC 좀 볼 건데요.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적이 좀 괜찮게 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KCC 같은 경우에 영업이 845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일단 단순히 실적이 개선이 됐다기보다는 지금 부동산 시장, 건설 시장이 좋지 않다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역발상적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 시장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서 건자재 관련, 그러니까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현재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기존에 LG 하우시스라든지 그리고 한솔홈테크 같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이 이미 먼저 움직였는데 KCC가 이제 조금 뒤늦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C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종목들 기관의 수급이 현재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40만원 가격대, 40만원 가격대가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 날짜로 보기에는 5월달 이후에 저항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40만 원 돌파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효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종목 자체를 보게 된다면 이 종목도 지금 2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게 된다면 5만 원을 지지를 받고 이제 위쪽으로 돌파를 할 것인가, 위쪽으로 얼마만큼 이제 올라갈 것인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전후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고민이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하지만 추세는 항상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조금 상기를 하신다면은 조금은
조금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겁낼 필요는 아직까지는 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5거래일 만에 현물 다시 사주고 있고요. 선물 쪽은 개장 초반 30분밖에 안 흘렀지만 1,000계약 넘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날입니다. 거래소 지난주 수급 특징주 정리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외국인이 한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줬었는데요. 가장 많이 정리했던 종목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그 밖에 KT, 우리금융, 실적 좋았지만 KCC도 소폭 착실현한 듯하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팔았습니다만 산 쪽은요. 현대차는 여러 가지 파업 이슈가 있었지만 매수를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LG화학과 롯데케미칼도 계속 소폭이지만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철강주의 러브콜이 들어가죠. KT는 팔았지만 SK텔레콤은 샀습니다. 코덱스 200도 매수 쪽에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거래소의 기관 매매 상위주 정리해보니까요. 가장 많이 정리한 것은 레버리지였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 잡아준 쪽은요. 지난주 금요일날 IT 몇몇 종목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방어도 계속 이어갔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요금 인상 모멘텀 있다 분석 들어봤었던 한국전력도 기관 샀습니다. KCC 역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기관이 매수 잡아줬습니다. 자,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난주 전체적으로 외국인을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 화학 섹터를 매수했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반대로 기관은 IT 쪽에 집중했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은 코덱스 200을 사는 반면에 거래소 쪽에 기관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팔았다는 쪽이 좀 특징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시장이 좀 하락을 좀 보이게 되면서 그 지수 상품에 대해서는 청산이 좀 나왔는데, 특이한 것은 외국인이 좀 매수했다는 부분인데, 자, 이번 주 과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지난주 코덱스 200에 대한 매수는 어떻게 본다면은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징적인 흐름인데, 코덱스 200을 샀다는 것이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히나 당연히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을 상당히 조금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자, 오늘 제가 그 삼고 있는 기술적 분기점은 188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후에라도 1875포인트 좀 지켜줘야지 여기서 N자형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달이죠. 지난 7월달 같은 경우에도, 6월 말에 좀 하락이 1780포인트에서 1차적인 하락이 제한이 되게 되면서 그 다음 7월달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조정을 받고 7월 초에 1820포인트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N자형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1880포인트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좀 지켜줘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초 같은 경우에는 그 주초의 반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1875포인트를 기술적 분기점으로 전망을 하게 되면서 이 자리를 지켜줬을 때는 당연히 N자형 반등이 돼서 다시 한번 시장 상승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해보시고요. 그것이 아니라 1875포인트 이탈하게 된다면은 좀 더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와 그리고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주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고 나서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닥 외국인들이요 한 600억가량 정도 샀었는데요. 산 쪽을 좀 보시겠어요? 오른편에 다음 그리고 서울반도체 아까 다음은 2분기 수익성이 조금 악화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분석이 있었었죠. 시젠 그리고 셀트리온, 코나에는 금요일 기준으로만 쌍끌이 매수만 한 8거래일째 정도 받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까지 추가로 밀립니다. 파라다이스도 이미 실적은 공개됐죠.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막 실적을 내놓은 게임빌이 기관이 지난 한 주 계속 많이 팔았던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이고요. 셀트리온 사실 지난주 후반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전체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약간 후반에 외국인 매도도 같이 좀 나왔던 셀트리온입니다. 매수한 쪽은요. 설국열차 최근에 모멘텀을 뜨고 있지만 약간 최근에 정체된 CJ ENM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 이쪽에 매수가 다시 들어가고 있죠. 오늘 참고로 위메이드와 NC소프트의 실적도 나올 예정인데 위메이드는 기관이 지난 한 주 샀던 것 같습니다. 파트로는 다시 좀 꺾이는 모습인데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외국인들 지난주죠. 지난주 매수 상위 종목군들 상위 종목군들 이번 주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다음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해서 순매수항에 50만 주 가까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외국인이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을 실망을 한번 하게 되면은 다시 매도로 전환했다는 게 있거든요. 그 네. 대표적인 게 파트로인 같은 경우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외국인 수급이 변하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램시마 거기에 진행한다 얘기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급등세를 띄고 있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또 이 계열사들은 또 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얘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기타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CGN, 뭐 코나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뭐 주가 흐름이라든지 시작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 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번 주 기간의 매수 상위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파트론 같은 경우야 뭐 이제 차익 매물 일정 쏟아지고 있으니까 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거고 CJ ENM이라든지 SK 브로드밴드, 그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들 본다면 약간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난주에 기간대 좀 매수를 많이 잡아줬어요. 네. 특히 뭐 최단 기간 600만 돌파한 설국역 열차, 뭐 1000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있는 CJ ENM이라든지 또 슈퍼스타 K5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또 악마 편집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서도 그런 부분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뭐 SK 브로드밴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특히 SK 브로드밴드도 IPTV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고점을 돌파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이번 주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조언 한 말씀은요? 저는 이제 오늘장 조언은 삼성전자의 반등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ICT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삼성전자를 악재 해소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추가 하락을 빌미가 될 것이냐 여부가 오늘 내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등을 좀 주목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드코 대표님에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도 삼성전자의 반등에 주목하자라는 공통된 의견 내셨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 상황 흐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는 시간이네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P 500 지수가 이제 1700선 사실상 다시 분기점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시점인데 월가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닥터드 막 파버가 1987년대처럼 뉴욕 증시는 하반기쯤 블랙 먼데이가 한번 재발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네요. 그 마크 파버라는 사람이 그 과거에 블랙 먼데이에 맞춰서 유명한 인사가 됐는데요. 그 블랙 먼데이 가지고 지금 20년째 우려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보면은 날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이 좀 가파르게 오르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주가가 미국장 오를 때 곧 그 블랙 먼데이처럼 크게 하락할 거다 그랬는데 한 해를 넘겼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재미난 것은 그 8월까지 S&P 상승률이 30% 이상이 됐었던 모습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 20% 정도 하락하면서 주가를 급락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S&P 지수가 한 19%밖에 아직 안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아직도 통계상으로 한 11% 이상 더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그 시장 상황에서 매우 흡사하게 보는 내용은 실적이 실제로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증시가 실적 대비로 고평가돼 있고 52주 최고가가 기록한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최지수 종목은 늘고 있다. 그래서 지난 6일, 7일 이틀간 자기가 증시를 봤더니 한 170개 정도의 종목이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몇 개의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다. 그 얘기는 악재가 터지면은 큰 하락을 유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상승이 좀 많이 남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승을 더 하고 난 다음에 일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이걸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상승의 가파른 속도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미국장은 버블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한다면 너무 빠른 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급등 후에는 급락이 항상 존재했었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생긴 일이 항상 똑같았기 때문에 그 급락을 두려워해서 매매를 자제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 결과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전 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2.6% 정도 증가했는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유로존의 2분기 GDP 성장률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GDP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원했던 부분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본이 그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성장을 부각시켰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다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약간 하회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본이 경기 부양책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 속이죠. 그 상황 속에서 지난번 그 BOJ에서는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일단 성장률은 지난번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기대치가 큰 상황에서 기대치를 멈춘 것은 또 실망감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는 약간 살아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아베노믹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소비세를 얼마나 빨리 진행하느냐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 소비세 인상 언제쯤 또 현실화될 수 있는지 같이 그 부분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ITC에 예상했지만 별로 안 좋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미 IT 쪽의 반등이 약간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일부 화학주를 담더니 오늘 또 포스코도 매수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슬슬 힘을 모아 다시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 수급도 많이 좋아졌네요. 삼성전자는 바닥을 일단 1차적으로는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45만 원까지는 일단 다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철강주가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그 중국의 경기가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번에 중국의 산업 생산의 그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철강 쪽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한 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중국이 살아나게 되면 철강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그 경제가 바닥을 쳤다 안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걸 지나가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일단 경착륙은 아니란 얘기죠. 연착륙을 했는데 그 바닥을 쳤느냐 안 쳤냐 이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 영향으로 해서 오늘 철강주들이 힘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화학 정유주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 결국 중국의 바닥이라면 중국의 상승이 우리나라 상승과 연계되는 그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철강주가 좋은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ITC 별 의미 없습니다. 시장에서 자꾸 그 어떻게 여론하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잃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로서는 그 오번마를 압박해가지고 여론을 압박해가지고 둘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상황은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힘을 내면 그건 좀 우리 증시의 내부적으로 시가총액 다른 종목들이 못 가는 안 좋은 효과를 미치기도 했었었는데 일단 바닥을 잡아준 것은 다행 중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이 주목하시는 중국 모멘텀으로 우리 시장 더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동섭 이사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외국인들이 1,500계약에 육박하는 선물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현물도 5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전환했고요. 여기 기관까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893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등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